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죠? 네, 주말 이제 푹 쉬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보니까는 이제 증시가 뭐 바로 폭락을 했죠, 그죠? 주말 동안에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제 블랙 먼데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 증시가 뭐 급락을 했다기보다 금이랑 이제 은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금이랑 은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 오늘 뭐 큰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주말 동안 뭐 기사로도 나오곤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5% 4%씩 폭락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게 오늘 뭐 뉴스 이제 보셨겠지만 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미 연준 이제 의장으로 지명한, 그죠? 아직 정식 임명되진 않았습니다. 지명한 이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매파적 비둘기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이제 쓰레기 언론들이 오늘 그런 기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투매를 부추겼거든요. 오늘 이제 그래서 워시 쇼크라는 이제 단어를 막 갖다 쓰던데 이 언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원호 관련주들 뭐 상한가 하는 종목들 다 나오고 새롭게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막 나와요. 기존 종목 중에 또 눌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정원호 관련주 얘기 드리고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웃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웃었다니까.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아. 원래 증시가 폭락이 나오면 전문가들은 여러분들 앞에서 웃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은 그냥 좀 계속 웃었어요. 왜냐면 뭐늘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 그거에 이제 코스피가 많이 의존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 정말 힘든 거는 SK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날 폭락에 나와서 증시가 급락을 해서 조종이 온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을 느낄 때 힘든 것보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특정 대형주가 계속 올라가서 코스닥 상승을 이제 가로막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못 가게 하는 게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걔네들이 꺾였거든. 모르죠, 또 내일 또 급등할지. 어쨌든 오늘 한 방 세게 맞았기 때문에 개미도 더 겁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가던 그 돈들이 좀 멈칫거리지 않을까. 대형주 상승세를 일단 꺾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만 계속 올라가는 게 그게 우리한테 더 큰 걱정이라고. 근데 오늘 그걸 꺾어놨다. 그렇게 이제 살이 돼지처럼 뒤룩뒤룩 찐 그런 과열 종목들이 급락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세가 꺾일 때는 충격이 와요. 이런 거는 견뎌내셔야지.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일단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무튼 오늘 제 방송을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걱정도 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저도 웃으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으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방송 잘 나가고 있죠? 네. 목소리 잘 안 들리시거나 화면 이상하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일단 보죠. 오늘 네. 일단 여기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4% 하락을 했는데 일단 너무 많이 빠졌어요. 왜? 자, 보세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웃으면서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자, 미국 증시. 처음부터 얘기 드릴게요. 케빈 워시가 정말로 연준 의장이 돼서 정말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 트럼프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뭐 일본 증시, 대만 같은 뭐 이런 아시아 증시들 다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죠? 다 폭락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급락하면 안 되잖아, 그죠? 정말 케빈 워시가 매파라서 이 사람이 이제 금리를 안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다
똑같이 우리처럼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대부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9%, S&P 500은 마이너스 0.4%로 끝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독일은 심지어 올랐고 프랑스도 올랐어. 일본은요 떨어지긴 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이게 급락입니까? 심지어 중국도 마이너스 2.48밖에 안 돼요. 중국은 우리나라 장 끝나고 더 빠진 거고요. 우리나라 장이 열려있을 때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대만 지수가 뭐 때문에 잘 갔어요? 최근에 여기도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다고요. 왜 올라갔나요?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오늘 마이너스 1.3%밖에 안 빠졌다고. 아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폭락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대만도 반도체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멀쩡한데?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폭락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누가 저렇게 많이 올려놓으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한쪽을 너무 과하게 올려놓고 걔네들이 급락하고, 걔네들이 급락할 때 막아주던 다른 대형주들마저도 같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증시 오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케빈 허씨에 대한 그 잘못된 소문도 언론들이 부추긴 거고, 그 투매가 또 나온 거지 거기서.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보세요. 금요일날 마이너스 11% 폭락했거든요. 사건의 발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폭락을 안 했어. 유럽도 폭락을 안 했고. 근데 왜 월요일날 폭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언론들이 주말에 설레발을 쳤냐면, 금이 마이너스 11% 급락했고요. 은은 차트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재밌다니까 얘네들 보면. 자, 이게 은이거든요. 은은 31% 폭락했어요. 1월 달에 올라간 거 다 반납시켰어. 먹은 걸 다 토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한 거를 죄송합니다.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제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지금 좌파 성향을 띠고 있잖아요. 그죠? 언론이 뭐 좌파 성향일 수도 있고 우파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나 이런 동아일보 이런 쓰레기 언론들도 다 같이 이 은이랑 금이 폭락한 이유가 트럼프가 케빈 허씨를 지명했는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허씨가 상대적 매파, 그러니까 뭐 매파적 무슨 뭐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안 하니까 맨날 잘라버리겠다, 멍청하다, 뭐 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버티죠.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학을 띄웠는데, 그 와중에 연준 의장을 이제 하나 뽑았는데 설마 금리 인하를 안 할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을, 그것도 그 말을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금 지명을 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를 아무리 싫어해도 정도껏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연준 의장 되자마자 금리를 안 할 것 같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 내내 이제 뭐라고 기자들이 글을 썼냐면, 이게 다 트럼프가 케빈 허씨를 지명해서 그런 거래. 그러니까 다 트럼프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쇼크 이러면은 그렇잖아. 요즘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슬슬 기는 게 좀 있어요. 요즘에 눈치 본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냐, 워시 쇼크래. 워시 때문에 쇼크가 일어난다. 근데 참고로 케빈 허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금이랑 은이 폭락한 건 왜 폭락을 했느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 이제 증권사 이거 직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공매도 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매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 폭탄 물량이 쫙 나왔겠죠, 그죠?
그걸 보면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보던 이제 기관에서 같이 때렸겠죠. 야, 은이랑 이제 이거 금 과열돼서 폭락 나온다. 막 던졌겠죠. 그리고 개미들도 동참했겠지. 이제 미국 개미들 던진 거예요. 그래서 폭락에 폭락을 부른 거고, 과열돼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찬물을 엄청나게 그냥 들이부은 거예요. 그냥 펄펄 끓고 있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찬물을 들이부은 거라고. 그냥 이해가세요? 캐비너시 때문이 아니요. 이게 쓰레기 레거시 언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한심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은이랑 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한국 주식은 못 믿겠고, 응? 한국 주식은 못 믿겠지. 왜? 불안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불안하니까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금이랑 은은 영원할 거야. 그러면서 저걸 산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미, 그죠? 이게 작년에 저점이 27달러거든요, 은이. 근데 1월 초에 70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배요? 한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응? 3배 가까이. 80달러까지도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들어온 거예요. 연초에 70달러짜리가 최근에 120달러까지 가니까 50%가 더 올랐잖아요. 50% 이상. 여기서 개미들이 1월 중순부터 은이랑 금 관련된 ETN 이런 거를 많이 삽니다. 자, 보세요. 이게 과열돼서 한 대 맞은 거예요. 과열돼서. 보시면 뭘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저희 방에 회원가입하고 싶으시면 문자반도 좋은데 라이브도 생각 꼭 해보세요. 거기서 낮에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거든. 이게 뭐냐면 삼성 레버리지 은이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은 선물, 이게 뭐냐? 삼성증권에서 출시한 이제 그 상품인데, 은이 1% 올라가면 얘는 2% 수익 나고, 은이 1% 떨어지면 2% 손실 나는,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인버스 뭐 그런 거거든요. 얘는 이제 올라갈 때 저기 하는 거죠. 제가 왜 웃냐면, 최근에 원래 폭락 나오기 전에 얘 보세요. 개미들이 1월 중순부터 무지하게 많이 샀어. 추경매수 들어왔다고. 솟구치는데 추경매수 들어왔다고. 1월 중순에 이게 한 10만원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19만원.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었어. 거의 더블. 근데 미친듯이 들어온 거야 이거를. 이게 지금 마이너스 60%죠. 왜?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30%로 끝났잖아요. 얘는 레버리지니까 뭐예요? 곱하기 2 마이너스 60. 장중에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간 거는 뭐예요? 시간에서 운이 좀 움직였거든. 시간에서 운이 좀 올랐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한가만 나간 거예요. 하한가 30% 아니에요? 30% 맞는데 얘는 레버리지니까 60%가 하한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그 ETN 이거 산 사람들 있죠? 죄송한데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지 됐어요. 그지 됐다고. 왜? 하루에 60%씩 폭락하죠. 그럼 은이 나중에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죠. 은의 원래 가격이 원래 자리로 가격이 회복이 돼도 얘는 회복이 잘 안 돼.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뭘 보시면 되냐면 코스닥 이걸 보시면 돼. 코스닥 레버리지거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자,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랑 비교해 볼게요. 코스닥 지수 최고점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2021년 여기. 코로나 때 그때 대규모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기를 코스닥 지수가 뚫었죠. 신고가 낸 거잖아 지금. 응? 근데 그거 아세요? 코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지만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는 거. 쫄지 마세요. 겁내시면 안 돼. 그죠? 남들이 불안해할 때는 겁먹으시면 안 돼. 외국인이 사고 있잖아. 폭락 나오는데 외국인이 사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코스닥 강세장이 이제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시작됐고. 근데 어쨌든 여기를 뚫었잖아요.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실래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보면 21년도가 여기에요. 21년도는 뚫었는데, 뚫었죠?
근데 여기 보면 고점이 어디예요? 2018년이잖아. 그러면 2018년도에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여기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사서 물린 사람은 21년도에 코스닥이 신고가 났는데 수익이 나기는커녕 여전히 손실이 40%가 넘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왜일까요? 코로나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때 여기 미중 무역 전쟁 때 이제 2년 연속 빠지다가 마지막에 코로나 때 한 방 먹었거든. 그때 코로나 때 왜 저 폭락 나와가지고 왜 팬데믹 때 그때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시간이 많으면 내가 다른 것도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럼 은 있잖아. 은 요것도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회복이 안 된다고.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개미들 엄청나게 많이 샀죠? 오늘도. 그러면 한 방 더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으면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은 레버리지를 출시한 데가 삼성만 있었겠어요? 자, 이거 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 여기도 개미들 사는 거 보세요. 한투 레버리지 은 선물. 여기도 개미들이 무지하게 사놨거든. 근데 오늘 다 샀어 또. 미쳤나봐. 어? 미래셋? 아 이거 원유 선물이구나. 그 다음에 금 선물 보실래요? 금? 금도 이제 10% 빠졌잖아요. 10% 넘게. 마이너스 25% 폭락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개미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샀다고. 주가가 이거 폭등하는데. 그리고 증권사직원이 오늘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금이랑 은 관련된 이제 ETN 이런 거, ETF, ETN 뭐 이런 거 있죠. 제일 많이 산 민족이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대요. 글로벌하게 아주 그냥 제일 많이 샀대요. 제가 왜 지난주 금요일날 벼락거지 시즌2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벼락거지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미 많이 올라간 거 더 간다고 생각하고 추경매수 들어간다. 그래서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아까 얘기드렸죠.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뭐에 들어갔는 줄 아세요? 원유 ETN 2배짜리 3배짜리 들어갔다가 다 거지 됐어요. 그때 원유 가격이 $60였거든요. 코로나 때 폭락하기 직전에. 나중에 유가가 $100 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그때 상장 폐지된 그 원유 ETN도 많아요. 2배짜리들. 우리나라는 3배짜리 없거든요. 2배짜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지금. 1월 달에 제일 싸게 샀으면 여기죠. 본전됐어. 그러니까 수익이 50%, 60%, 70%, 80% 넘게 나다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마자 20%, 30% 손실 나면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아유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팔자 이러면서 그냥 들고 가요. 그렇게 상처 안 받아. 운명이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여요. 응? 왜 콩깍지 씌워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 팔자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 근데 수익이 50%, 60%, 70% 나다가 그것도 단기적으로 수익 잘 나다가 이게 급락하죠. 정신병 와요. 응? 정신병 온다고. 손실 난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거고 수익 잘 나다가 손실 나면 없어졌잖아. 외동아들, 외동딸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대 후려친 거예요. 정신 차리려고. 제가 레버리지 위주로 보여드리죠. 레버리지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는 거잖아. 미국에서는 이제 마진콜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마진콜. 반대매매 나오고 막 마진콜 나오고 미국에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것도 알아두세요. 뭐냐면 최근에 오늘 아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금값을 누가 폭락시켰느냐. YTN 쓰레기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2년 반 만에 재현된 금값 폭락. 중국이 팔았다. 은은 40 몇 년 만에 폭락이죠. 은은.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근데 중국이 팔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그 쓰레기 언론이라고 했냐면 중국이 팔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그냥 번역한 것 같아. 그냥 AI 번역기로 돌린 것 같아. 중국이 팔았다는 근거는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덜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되는 캐비너 씨를 차기 연준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에 중국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폭락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원자재 책임자를 지낸 알렉산더 캠벨은 지냈던이에요. 지낸 그죠? 과거형이요. 알렉산더 캠벨은 중국이 팔았고 이제 우리는 그 후폭풍을 겪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 알아요? 나 이 사람 몰라. 근데 그냥 그냥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냥 무슨 근거로 이 사람 말을 왜 신뢰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응? 웃긴 거 아니니까. 제가 이 기사를 왜 쓰레기라고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금값이 언제 폭락했어요?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폭락했죠. 아시아 증시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죠. 시차 때문에 거의 자고 있었거나 또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술 한잔하고 있거나 딴 거 하고 있었겠지 사람들이. 신나게 폭락할 때는 오밤중이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최근에 금을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럼 금값이 이렇게 폭락하면 누구 손해요? 중국 정부 손해 아니에요? 이해 가신 분들은 간만에 유튜브 쪽에 좋아요나 아니면 1번 댓글 한번 쳐주세요. 중국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중국 인민들은 요즘에 최근에 저 중국 그 개인들 있죠? 중국 개인들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샀대요. 인도 쪽하고. 원래 걔네들은 금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 팔고 뭐 담보 잡혀갖고 금산 중국인들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유돈 갖고 했겠지. 근데 거기는 이제 막 집까지 팔아가지고 금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팔았겠어요? 못 팔았겠어요? 거의 못 팔았겠지. 시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레버리지 은 선물 보여드렸잖아요. 어머, 주말에 금요일날 이제 미국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금이랑 은이 폭락을 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러고 있다가 월요일날 이제 중국이나 한국 증시 딱 열려서 팔라 했더니 이미 시초가가 마이너스 54%예요. 어떻게 팔아 이거를? 중국 정부는 짜증나는 거죠. 어떻게 팔어? 개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기사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막 목소리가 뜨죠 지금. 화나서 그래요. 아 미치겠어 진짜. 요즘에는 세력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언론이랑 싸워야 돼. 또라이들 진짜. 한심해 죽겠습니다 진짜. 중국인하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 나왔어. 팔지도 못하는 거. 팔지도.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막 우리나라 증시만 과도하게 빠지니까 뒤늦게 언론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주식시장 보세요. 네. 케빈 러시 연준 의장 5월 취임 후에 금리 인하 재개될 것이다. 대신증권 연구원이 막 보고서를 급하게 썼나봐. 블랙 먼데이. 차기 연준 의장 매파 아니다. 휘둘리지 말아요. 시장 조금씩 안정을 찾을 것. 지난주하고 주말 동안에 뭐 매파적 비둘기랑 헛소리 막 하더니 이제 와서는 폭락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워시는 매파 아닌 비둘기입니다. 야? 이 나쁜 것들아. 니들이 개미들 멘탈 나가게 해서 투명하게 해놓고서는 이게 수습이 돼 이게? 그죠? 네. 과도한 공포입니다.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가든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같은 연합 인포맥스 똑같은데요. 워시의 논란 코스피 길면 명절 전까지 숨 고르기. 아휴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그냥 꺼져라 그냥. 제발 좀 들어본 놈들아. 네? 케빈 러시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인한테 욕한 것도 아니에요. 이 쓰레기 언론들 진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쓰지 말라고 기사를 그냥. 국내 기업 기초 체력에 문제 없대. 케빈 러시 우려 과도하대. 주말 내내 사람들 불안하게 해놓고서 예?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시간이 부족하겠다. 정원호 관련주는 마지막에 5분 10분이라도 얘기해 드릴게요. 저 잘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도 막 상한가 나고 막 급등하잖아요. 그죠? 아, 참고로 이제 우리 회원들 저기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추천한 정원호 관련주 하나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돈 들어온 것 같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상한가는 안 갔는데 그죠? 돈 들어온 것 같아. 예? 여기서 더 얘기하면 눈치를 채기 때문에 지난주 언젠가쯤에 나갔던 추천자네. 지난주였나? 지난주 아닌가요, 그죠? 대충. 네. 잠깐만 달력을 보자. 제가 헷갈린다. 잠깐만. 지난주 맞네. 아셨죠? 네. 돈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오늘 그 코스닥이 웃긴 게 뭔지 잘 보세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9%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는 0.5%까지 회복이 됩니다. 낙폭을 만회를 많이 했다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심지어 플러스 0.15%까지 회복이 됐었어요. 이 5분봉인데 자, 아침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10시 후에 떨어진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기관이 오늘 지수 폭락하는 거를 막아주려고 방어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일단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3조 2천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은 2조 4천억 원을 팔았어요. 대부분 누구 돈이다? 이 인간들 돈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했죠. 금융투자 믿지 말라고. 얘네들은 장기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고객들을 가지고 고객 돈을 가지고 단타 치는 애들이거든요. 연기금 돈만 우리 돈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쓰는 돈도 다 우리 고객들 돈이야. 국민들 돈이라고. 그대로 다 들이붓잖아요. 코스닥 외국인이 사줬어요. 오늘 3천억.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팔아요? 이놈들이 제일 많이 팔잖아. 금융투자. 총 5,800억 순매도. 다른 보험, 투신, 연기금은 별로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갖다 집어 던진다니까. 문제 생기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런데 이제 개인이 다 샀지. 코스피 5천억, 그죠? 근데 시간별로 보시면 자,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도 똑같고. 외국인은 그냥 계속 팔았어요, 아침부터. 코스닥은 아침부터 샀어요. 그러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오후에 많이 사줬지. 그렇죠? 네. 근데 기관은 코스피 쪽을 보시면 아침에 좀 사요. 10시까지.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들었는지 던지더라고. 코스닥은 이제 장 초반에 팔다가 장 초반에 파는 걸로 시작하다가 좀 사다가 여기도 10시 후에 판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분차트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지. 이제 기관이 방어해주다가 A씨 이러면서 같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을 만약에 오늘 기관이 안 팔았잖아요. 저희 금융투자가 안 팔았으면은 코스닥은 상승 나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처음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래가지고 SK하이닉스나 저런 게 꺾인 게 천만다행이다. 네. 오늘 보시면 매도가 어디에 집중되냐면요.
그냥 여기다 전기전자에 집중됐어요. 기관 오늘 다 팔아먹었고 전 업종에서. 근데 전기전자를 보시면 외국인 3조 원, 기관 1조 4천억 원 여기에 집중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회복이 빨리 되려면 역시 바이오주가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바이오, 그죠? 바이오주를 잘 보면 제약 쪽은 외국인이 샀어요 오늘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총 3천억을 순매수했잖아요. 3천억. 근데 그 중에 60% 정도인 1,800억을 제약에서 샀어요. 대부분 샀어 오늘.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언론을 강하게 또 비판하는 이유는 저 쓰레기 언론들, 쓰레기 레거시 언론들이 개미들을 엄청 불안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말고 우파에서도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아요. 안 그래도 트럼프도 싫은데 그 사람이 지명한 케빈 러시 때문에 금이랑 은이 폭락했고 우리나라 지금도 폭락한다고 그러니까 멘탈 나간 거예요. 외국인 샀잖아요. 응? 샀잖아요. 겁내지 마시라고. 금이랑 은은 제 생각에 나중에 또 회복이 될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폭락을 세게 했으니까, 그죠? 나중에 또 올라올 거예요. 안 그래도 금이랑 은이 너무 많이 올라가길래 아니 아직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될 텐데 한번 세게 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겁내지 마시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하세요. 오늘 중소형주 보면은 지수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그죠? 지수 떨어진 거에 비해서 비하면 중소형주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위로해드리려고 막 없는 말 지어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잖아. 재밌어요. 오늘 막 환율이 급등했죠, 우리. 환율 급등하니까 적어도 케비너시 때문이래. 아유, 또라이들아 진짜. 다 케비너시 때문이래. 네. 케비너시가 그죠? 네. 쿠팡 지금도 이사예요. 쿠팡 이사인데 쿠팡 주식을 140억 원어치를 갖고 있대요 지금. 140억 원어치. 그럼 케비너시도 쿠팡의 투자자 아니에요, 그죠? 140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지금 쿠팡의 주가가 폭락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된대요. 작년 9월 달에 34달러였는데 지금 20달러거든요. 거의 반토막 나 있잖아. 거의 반토막 나 있잖아.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캐미너 씨가 우리 정부한테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그죠? 네. 캐미너 씨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고, 그리고 캐미너 씨가 참 그 얘기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쓰레기 언론이라고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캐비너 씨는 제가 오늘 낮에 쭉 또 조사를 해봤는데 캐비너 씨는 금리 인하를 반대한 적이 없어요. 미 연준이 그때 좌파 정권일 때, 미국도 좌파 정권 있잖아요, 그죠? 좌파 정권일 때 막 너무 그냥 미 연준에서 이제 국채나 채권들을 너무 많이 사주니까 국가에서 그래 돈 많이 푸는 거 그거 반대다. 그러면은 안 좋다. 응?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대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쓰레기 언론들이 케비너 씨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매파다. 그딴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케비너 씨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실제로 그래서 했던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일반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이제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 금리 인하 해도 된다. 물가 안 오른다. 응? 그래서 저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에 모건스탠인가? 거기 저기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부사장인가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그 임원 아무나 안 돼요. 잠깐만. 1995년에 30대 초반 때. 이 사람 장난 아니라니까. 조금 보여드릴까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쿠팡 이사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도대체? 예? 똑똑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안 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쏙 빼고 헛소리만 한 거지 언론에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정원호 관련주. 제가 정원호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최근에도 좀 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삼표시멘트 상한가 갔어요. 저희 방에서 얼마 전에 모아준 바이오스마트도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대주산업, PS텍 이런 애들 조금씩 더 올라왔고, 그죠? 6일 CNS 3표 시멘트로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얘가 지난달에 3,000원 초반에서 급등했거든요. 지금 3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딱 3배. 보통 얘네들이 한번 쭉 뽑으면 예전에 윤석열 테마주나 이재명 테마주를 근거로 했을 때 초반에 4배 정도까지 급등하는 게 나와요. 4배 급등한 상태에서 상한가 한두 개 더 나오면 6배, 7배짜리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과열이 돼서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일제히 확 들고 일어나요. 처음에 윤석열 테마주도 시작할 때는 4개인가 5개로 시작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을 때 테마주가 70개, 80개, 100개가 넘었어요. 이재명 테마주도 그런 식으로 증가했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보면 얘 샀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얘를 지금 어떻게 사? 그지? 후발주를 사요. 후발주를. 빨리 사셔야 돼. 응? 바이오스마트가 시간 끌다 갔고 얘는 장초반에 간 게 아니에요. 장초반에 털고 갔어. 내가 갈 것 같아? 아니지롱 그러면서 털다가 장 끝나기 한 10분 전에 들은 거예요. 20분 전? 10분 전에 확 들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하이딥 얘기 안 했던 거 있죠. 하이딥 이런 애도 지금 저기래요. 저기 얘기했었나 이거? 얘기했었구나 이거. 근데 지웠었지 그때. 유신 이런 거. 하이딥은 그렇고 유신 이런 거. 새로운 것도 막 나오잖아요 지금. 특수건설 별로 오르진 않았지만 우원개발, 동아지질 기타 등등등 웹스 이런 것도 있고 예림당 이런 것도 좀 올랐고 조용했는데도 살짝 오르죠 그죠? 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노래가사 같은데 늦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녹색지대 옛날 노래 다시 유행하던데 그죠? 그래 늦지 않았어인가? 네, 예, 늦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40대 분들 이 노래 잘 아시죠, 그죠? 네. 저도 뭐 40대 끝물인데 아무튼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도 그죠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대성산업, 동양고속, 천일고속 얘네들 뭐예요? 부동산 개발 관련주들이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얘네들 이거 상징어서 이런 애들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방향 돌리는 것 같다고. 대부분 돈 돌아서 올리대요. 물론 이제 오늘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서 양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고 봅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가 아니요. 네. 코스닥 대형주는 오케이. 코스피 대형주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이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꺾인 것 같거든요. 상승세가. 그러니까 좀 더 이건 좀 더 지켜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대형주가 뭐 더 간다 못 간다 이런 걸 맞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머리만 아파 얘네들 쳐다보고 있어요. 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오늘 같은 날도 열심히 사줬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서울시장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생각 바꾸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보시면 외국인이 밑에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사요 안 사요?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 오면 신났겠다. 그죠?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뭐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쭉 이제 팩트 위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언론 믿지 마세요. 정말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쓰레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아, 부끄럽습니다 진짜.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으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간만에 유튜브 좋아요랑 뭐 구독 같은 것도 구독 이런 것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 그 은 레버리지 3배짜리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그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3배짜리는 뭐 마이너스 90%짜리 한 대 맞았겠지, 그죠? 거기는 끝났어 그냥. 그쪽은 들어가서 그지 됐어요, 그지. 가슴 아픈 얘기죠.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